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돈이 떨어지는 것, 큰 병에 걸리는 것,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요. 창밖에 햇살이 좋습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싶고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막합니다. 마음은 밖에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돈은 아껴 쓸 수도 있어요. 병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발로 걷지 못하면 아낄 것도 치료받을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적금을 들고 보험을 알아보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내 두 다리 이건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읽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신발 한 켤레가 있을 겁니다. 오래된 운동화일 수도 있고 편한 워킹화일 수도 있어요. 밑창이 한쪽만 더 달아 있고 끈은 약간 느슨해져 있고 빛은 과했지만 버리지 못하는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셨을 겁니다. 시장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옛 친구를 만나러 버스도 타셨겠죠. 그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어요. 신발은 거기 있는데 신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오늘 또한 신었고 내일도 아마 안 신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신발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발이 아파서 무릎이 시려서 나가는 게 겁이 나서 그래서 그 신발은 현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관에도 그런 신발이 한 켤레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에서 편하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어딘가 나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오늘 바깥 날씨는 어떤지 그냥 그 한 마디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돈입니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연금은 충분한가, 저축은 괜찮은가? 그 다음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으니 괜찮겠지? 무슨 일 있으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리고 집 내 집이 있으니 든든하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박정호 씨라고 이런 살이신 분인데 평생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퇴직금도 잘 모아두셨고 연금도 나오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잘 되었어요. 누가 봐도 준비 잘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피곤하다 싶었어요. 오래 그러면 허벅지가 묵직해지고 계단 한 층이 전부 다 버거웠지만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게 조금씩 심해졌어요. 70이 넘으니까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버스, 계단 오르는 것도 겁이 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대신 전화로 주문하고 병원은 택시를 타고 친구 모임은 다음에 가지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고 통장에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 직접 가지 못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부탁해야 해요. 그런데 아들도 바쁘지요. 매번 부탁하기가 미안합니다. 집은 넓고 좋아요. 그런데 침실에서 부엌까지 가는 게 먼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싫어요. 화장실이 코앞인데도 가는 게 일입니다. 박정우 씨에게는 돈도 있고 자식 있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었어요. 아니, 다리는 있었지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가시던 곳이 있었어요. 집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커피집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이분 얼굴만 보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미리 내려놓았대요.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커피, 매일 같은 인사. 그게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주이나 주머니가 그분 단골잔을 선반에 올려두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달을 기다렸대요. 그러다가 조용히 잔을 내려서 잔장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커피잔 하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잔이 선반에서 내려오는 순간 한 사람의 일상이 끊어진 겁니다. 돈이 노를 지켜 준다고요? 돈은 통장 안에 있을 뿐이에요. 자식이 든든하다고요? 자식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심이라고요?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집은 편안한 집이 아니라 갇힌 공간입니다. 노후의 진짜 기둥은 다리입니다. 두 다리가 버텨줘야 돈도 쓸 수 있고 자식에게 덜 미안할 수 있고 내 집에서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 이야기고 자유 이야기이고 내가 나로 살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이 힘이 빠지면 몸만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 내 곁의 관계, 내가 속해 있던 세상, 그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신미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난 살이시고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신 분이에요. 혼자 사세요. 작은 아파트에서. 이분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세수하시고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에 나가세요. 공원에 가면 매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체조하는 할머니들. 그 뒤에 시장에 들러서 두부 사고 파 사고 그 두부 가게 아주머니하고 오늘 날씨가 어떤 손자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시고 돌아오는 길에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 사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전화 한두 통 하시거나 대단한 하루가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원 가는 길이 좀 아팠어요. 참고 다니셨죠? 그러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한 발 내딛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으니까. 그래서 며칠 쉬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공원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언니 왜 안 나와? 무릎이 좀 아파서 며칠 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얼른 나으라고 기다린다고 했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또 언니 괜찮아? 괜찮다고 곧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나가셨어요. 무릎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전화가 뜸해졌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공원 친구들이 새로운 자리 배치를 했더라고요. 신미자 씨가 서던 자리에 다른 분이서 계셨어요. 세 달이 지나니까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이분 얼굴을 못 볼래 되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신미자 씨가 그러시더군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안 갔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내가 나를 지은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분 현관에 운동화가 한 켤레 있어요. 3개월째 신지 않은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매주 일요일마다 꺼내서 먼지를 닦으신대요.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요. 그 신발이 왜 아직 거기 있는 걸까요? 버리지 못하는 건 신발이 아닙니다. 아마 그 신발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신겨지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만나는 얼굴, 장 보면서 나누는 이야기,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 그게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가려면 걸어야 합니다. 내 발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으면 그 세상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활,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의 범위, 건강할 때는 이 도시 전체가 내 반경이에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든 갑니다. 그런데 다리가 약해지면이 안경이 줄어들어요. 조용히 천천히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동그란 물결처럼 처음에는 크게 퍼지지만 점점 작아지지요. 처음에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다가 우리 동네만 다니게 되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골목만 다니게 되고 골목에서 우리 집만 있게 되고 집에서도 내 방 내 침대 참가의 의자 하나 거기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그 원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다리가 약해지니까 한 발짝 물러나고 또 한 발짝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멀어진 겁니다. 세상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물러선 겁니다. 그래서 다리 이야기는 그냥 건강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이고 내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남아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실 때마다 저는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 이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못 걷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건 소리가 없습니다. 통보도 없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비유를 하나 해 드릴게요. 오래된 나무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색깔도 그대로고 모양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의자 다리 속에 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속을 갉아먹고 있어요. 1년, 2년, 3년, 겉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앉는 순간 우지직하고 부러집니다. 갑자기 부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속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딱 이렇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 4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근육의 3에서 8%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40대에 3% 빠지고 50대에 또 빠지고 60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명의 한두 명은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들으면 와닿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년마다 내 다리 힘이 한 뼘씩 줄어드는 겁니다. 40대 때 10뼈이었다면 50대 되면 9뼘, 60대 되면 7, 70대가 되면 5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매일 거울을 봐도 모릅니다. 다리가 가늘어진 거 같긴 한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그 다음에는 계단이 전부 다 힘드네. 조금 더 지나면 먼 데는 부담스럽다. 그러다가 나는 이제 혼자는 못 하겠다. 이내 단계가 1년 사이에 오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느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한 가지 아주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넘어지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발이 벌려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은 그 순간에 버틸 수가 없어요. 살짝 걸려도 그대로 넘어집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엉덩이뼈 의학적으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뼈가 부러지면 상황이 심각해져요.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에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명 중 두세 명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잠깐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접 넘어져 보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지요. 누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폐가 약해지고 욕창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감염이 오고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동안에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물론 길이 미끄럽거나 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턱에 걸려도 다리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순발력이 있어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져도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서 덜 다칩니다.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다리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다. 근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미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넘어질까봐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은 8살이시고 평생 목수일을 하신 분입니다. 손이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무거운 목재를 혼자 들어 나르셨고 지붕 위에서 일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몸쓰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라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슬리퍼가 미끄러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는데 손목뼈에 금이 갔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깊숙하고 2달 지나니까 뼈는 잘 붙었어요. 뼈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한번 넘어진 기억이 평생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상철 씨는 그 뒤로 욕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세요? 아내가 바깥에서 있어야 들어가십니다. 계단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비 오는 날에는 절대 밖에 안 나가세요. 아들이 지팡이를 사다 드렸어요. 좋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팡이를 짚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본다. 평생 혼자 다 해온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걸 보이기 싫다고. 그래서 안 나가세요. 지팡이가 장피해가 아니라 약해진 자신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이분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녁을 4시에 드세요. 왜냐면 해가 지고 나면 집안이 어두워지는데 어두운 데서 돌아다니다가 또 넘어질까 봐. 그래서 밝을 때 다 해놓고 일찍 방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3시 반부터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3시에 저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목수였던 분이 지붕 위에서 일하시던 분이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세요. 넘어질까봐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뼈가 나아도 마음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낙상 공포라고 합니다. 넘어진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모든 움직임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잔인한 역설이 있어요.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이 더 나빠지고 균형이 나빠지면 실제로 넘어질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무서워서 안 움직였는데 그 때문에 더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된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전하려고 가만히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오래된 집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새서 지붕을 고쳐야 하는데 비가 또 올까봐 문을 닫고 장문을 닫고 꽁꽁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습기가 차고 습기가 차니까 벽에 곰팡이가 피고 나무가 썩고 결국 지붕만 새는 게 아니라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비를 피하려고 막아 놓은 건데 오히려 집을 더 빨리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넘어질까봐 가만히 있으면 몸이라는 집이 더 빨리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철 씨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걸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만 내딛으면 됩니다. 어제보다 한 발짝만요. 그 한 발짝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비틀거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넘어졌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조심하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천천히 가는 것과 아예 안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안전하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넘어질까봐 평생 앉아 있는 것, 그건 선택입니다. 사고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중요한 건 알겠고, 근육이 빠지는 것도 알겠고, 넘어지는 게 위험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헬스장에 가야 하나, 수영을 배워야 하나, 등산을 해야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 매일 하는 작은 움직임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큰 운동보다 100배 낫습니다. 최영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 9살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릎도 안 좋으셨어요.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깨달은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수영장에 가자니 혼자 다니기가 겁나시고 그래서 의사 말을 듣긴 들었는데 실천은 못하고 계셨어요. 운동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매일 하시면서 반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식탁에서 밥을 드시고 일어서려 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 번에 못 일어나신 거예요. 식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일어나셨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이러다가 정말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날부터 시작하셨어요.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아침에 밥 먹고 일어설 때 식탁을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 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끝까지 앉지 않으셨어요. 반쯤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것도 힘드시면 3번만 하시고 그렇게 2주를 하시니까 5번이 괜찮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10번을 하셨어요. 2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석 달이 지나니까 15번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 이분이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혼자서 시장에 가신 거예요.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가신 겁니다. 장을 보고 배추 한 포기를 사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배추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냥 서서 바라봤다고요. 배추 한 포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운 겁니다. 그날 그분은 장을 본 게 아닙니다.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이분이 한 게 뭡니까? 헬스장에 간 것도 아니고 트레이너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비싼 기구를 산 것도 아닙니다. 식탁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에 5번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6개월 만에 시장까지 걸어가는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첫 번째로 해보실 것은 지금 최영희 씨가 하신 것과 같아요. 튼튼한 의자나 식탁을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10번이 힘드시면 5번, 5번도 힘드시면 3번, 3번이면 어떻습니까? 3번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무릎이 아프시면 깊이 앉지 마시고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2. 동작위에 허벅지 근육을 키워줍니다. 허벅지가 버텨줘야 의자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보실 것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실 때 잠깐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립니다. 15번에서 20번. 이것도 힘드시면 번만.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 쓰는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전화하면서 잠깐 일어서서 까치발만 들어도 종아리가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걷기인데요. 만보를 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걷던 것보다 5분만 더 걸어보세요. 딱 5분. 버스를 타신다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한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고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기입니다. 벽을 잡고 한 발로 서 보세요. 10초만 오른발 10초, 왼발 10초. 이게 넘어지지 않는 힘을 키워 줍니다. 흔들리셔도 괜찮아요. 벽을 잡고 계시니까 안전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앉았다 일어서기 점심때 까치발 들기 저녁에 산책 5분.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이면 됩니다. 15분이에요. 15분이 뭐가 대단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고 혼자 생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번세기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한번 크게 하고 3일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가 와도 집에서 할 수 있고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몸이 무거운 날에도 3번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동안 여러분의 두 다리는 누구를 위해 움직였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기 위해 걸었고,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걸었고, 시장에 가서 가족 먹을 것을 사오기 위해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남을 위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이 대신 운동해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근육을 키워줄 수 없어요. 이건 오직 내가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 나이에 내 몸 챙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 뒷바라지도 아직 남았는데 내가 운동할 시간에 뭔가 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을 사치라고 느끼세요. 내 몸 위에 시간을 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효도입니다. 나한테 하는 효도, 자기 효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자라서는 자식한테 다 주고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에는 나한테 효도할 차례입니다. 내 다리를 돌보는 것, 내 근육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나한테 하는 효도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자식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혼자 밥 해 먹을 수 있다는 것,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자식한테는 얼마나 큰 안심입니까? 자식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엄마 아빠 괜찮으시려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주말마다 부모님께 가서 이것저것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 명절에 모였을 때 아버지가 혼자 일어서시고 어머니가 혼자 걸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자식한테는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이에요. 내 다리를 지키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걱정하는 것, 나 때문에 자식이 자기 삶을 못 사는 것, 그게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을 내가 챙기는 겁니다. 운동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하지 않는 게 나중에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양이라고 했지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저는 요즘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눈이 보여줘도 다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어르신들한테는 몸이 천냥이면 다리가 900이다. 눈이 세상을 보여주지만 다리가 세상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된 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 열매를 주었던 나무예요. 이제 가지도 좀 마르고 잎도 예전보다 적어요. 그래도 매일 물을 주시지요. 오래된 나무라서 물을 안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무가 늙었다고 물 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어요. 여러분의 몸도 그 나무와 같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것, 그게 물을 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에 물을 주듯이 나이가 들어도 내 몸에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사치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삶입니다. 내 몸을 위해 하루 15분 쓰는 것, 그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일이에요. 화장실 한번 가는데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를 안 해도 되는 삶.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꽤 긴 이야기였지.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돈을 모으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힘. 이게 없으면 돈도 집도 자식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박정호 씨의 커피잔이 선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내 일상이 조용히 끊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어요. 공원 친구 시장, 아주머니, 동네 한박, 기도 올 때 마주치던 얼굴들, 신미자 씨는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내가 안 갔으니까 사라진 거라고. 내 생활에 반경이 줄어들면 내 세상도 줄어듭니다. 물 위에 동그라미처럼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의자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근육은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흰개미가 의자 다리를 갉아먹듯이 10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누워야 하고 누우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지요. 넘어질까봐 아예 안 움직이는 것. 이상철 씨처럼 뼈는 나왔는데 마음이 낫지 않아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시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씨는 식탁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5번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6달 만에 시장까지 걸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싱크대 잡고, 까치발 들기 산책, 5분만 더 벽 잡고 한 발로 서기, 10초 하루 3번 한 번에 5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밖에 못해도 됩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하는 효도이고 자식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내가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 상.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이 들면 뭘 붙잡아야 하느냐고.
재산을 붙잡아야 하느냐, 명예를 붙잡아야 하느냐, 자식을 붙잡아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붙잡으십시오. 그 힘이 남아있는 한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놓치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손에 닿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마지막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처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넘어졌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걸었을 때 바람이 얼굴에 닿던 그 느낌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 산책했는데 좋았다. 이것도 좋고요. 작년에 넘어져서 아직도 무섭다. 이것도 좋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이 영상 보고 시작해 봐야겠다. 이것도 귀한 한 마디예요. 여기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사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한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쓴 글이 누군가한테는 오늘 한번 일어서 보겠다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걷기가 전부 다 힘들어지신 분이 계시면 다리가 약해져서 걱정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려 보십시오. 전화로 건강 챙기라는 말은 10번을 해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또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르게 닿습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다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일터로 향했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섰고 시장 골목을 수없이 오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누군가를 걱정했습니다. 그 다리가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이 전부 다 높아 보이고 길이 전부 다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어오셨으니까요. 지친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가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어요. 이런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이 무릎 위에 내려왔는 걸 느끼는 것. 친구를 만나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 시장에서 제철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보는 것. 손주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올 때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안아주는 것. 그 한 발짝, 그곳까지 가시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다리를 돌봐주십시오. 대단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는 겁니다. 식탁 잡고 5번 앉았다 일어서기. 그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일도 5번, 모레도 5번.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비틀거려도 됩니다. 쉬어 가셔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걸으셔도 됩니다. 아니, 걸으셔야 합니다. 그게 남은 시간을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 위에 늘 100년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